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인창고 기출분석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저는 부집의 강사 박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한 지도 벌써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어땠나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가 이 정도까지 어려울 줄 몰랐죠. 고등학교 시험이 이 정도까지 어려울 줄 몰랐을 겁니다. 그죠?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보다 지금 우리가 받은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기출분석 및 학습 전략에서 안내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또 이로 인해서 기말에는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기말 준비의 시작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 20문제, 논술형 3문제 해서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단원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연산 3문항, 항등식과 나호 정리는 5문항, 인수분해 1문항, 복소수 2차 방식 2차 함수에서 각각 5문제씩 출제가 되어서 타 학교에 비해 각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난이도 분석 및 성적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험은요, 극상 난이도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신유형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평상시에 많이 보기 힘든 드문 형태의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긴 하지만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충실하게 공부해왔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다뤘던 유형의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이 평범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각가지 응용과 변형을 통해서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까지 올라간 그런 문제들이 총 7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우리가 익숙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단순히 반복해서 푸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응용이 되고 변형이 된 문제까지 난이도 있게 풀어봐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던져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3문제 정도가 어떻게 했다? 한 단원에서만 출제된 게 아니라 이 단원과 이 단원, 2단원을 짬뽕한다든지 섞는다든지, 그죠? 또 2~3단원 섞어서 내는 그런 문제들이 총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교과서 수준의 아주 쉬운 문제, 보통 뭐 한 4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 3~4등급 받는 친구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배점이 고작 22.9점밖에 되지 않네요.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편차가 굉장히 큰 시험으로 이번에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항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며 변별력 문제는 또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각 번호별로 자, 잔원과 유형, 그 다음에 출제 난이도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각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객관식 마지막 2문제죠. 19번 문제와 20번 문제, 그 다음에 논술형 3번 문제. 요 3문제가 아마도 1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문제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그죠? 2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문제를 할 수 있는 문제는 객관식 15번, 17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요 4문제가 되겠네요. 자, 요 4문제.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험이 자,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자, 지금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들, 특히 여기는 12번 문제라든지 13, 1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 중에 자, 인천고 학생들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 학생들의 전달에 의하면 이번 시험에 전체 평균은 54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은 80점에서 83점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은 60에서 65점 정도 사이로 각 등급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이번 시험을 총평할 수 있겠네요.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죠. 자, 하지만 저희 구지배에서는 이번 시험에서도 놀라운 적중률로 많은 문제들을 적중을 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자랑할 겸 한번 제가 적중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은 나올 게 뻔한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제외하고 중난이도 이상의 변별력 문제, 중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고 13번에 출제된 이 문제입니다. 이차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죠?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보시면 저희 시험 대비 교재 중에 포커스온이 있습니다. 자, 포커스온 9번에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그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편하게 이거 봤던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인천고 16번 문제입니다. 구간이 정확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 2차 함수는 완벽하고요. 거기서 최대 최소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 저희 구지배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파이널 체크 모의고사 1차 모의고사에 18번 문제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해서 맞추고 있죠. 자, 2차 함수 완벽하고요, 그죠? 2차 함수 정확히 주어져 있고 구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따지는 문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적중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이번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 어떻습니까? 자, 완전 제곱이 되어 있는 이 식으로 난 나머지 저 앞에 2의 10승 거듭적으로 표현된 저 형태가 보이시죠? 자, 저희 시험 대비 교재 1티어 블루 27번 문제.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2와 7의 차이만 있을 뿐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중률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자, 인천고 19번. 아까 얘기했다시피 1등급을 가르는 중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보면 3차식으로 나눴고요. 자, 이런 복잡한 조건이 나온 상태에서 요거 결과를 얻는 형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것은 fx 한 함수만 나왔지만 저희는 어때요? 자, 이 두 함수 갖고서 얘기하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저쪽에 있는 19번 문제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논술형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요. 자, 논술형 1번 문제입니다. 자, 인수분해에서 출제된 유일한 문제입니다. 자, 3차식 보이고요. 밑에 요식 보이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위에 있는 3차식을 인수분해 하기만 하면 나에 있는 조건은 그냥 거저먹기이기 때문에 가가 핵심이었던 문제예요. 자, 이번에 어떤가? 저희 1티어 블루의 58번 문제입니다. 자, 58번 문제 보면 어떻습니까? 식이 A, B 달라졌을 뿐이고 어떻습니까? A, B만 달라졌을 뿐 완전 똑같죠? 그죠? 부호가 하나 다르고 여기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요거만 정리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요 나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풀었던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논술형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대박입니다. 보세요. 자, 복소수 어때요? Z가 복잡하죠? 그죠? Z제곱이 음의 실수야.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잔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저희 파이널 책 1차 모의고사 19번 문제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숫자까지 일치하죠. 요 부분도 어떻습니까? 식 완전히 일치하죠. 뭐만 달라요? 5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 요 부분만 다르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문제 풀었던 학생이 어떻게 저걸 틀릴 수 있겠어요? 심지어 논술형 2번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 논술형 2번은 어때요?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변별력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논술형 지금 1번, 2번 두 문제를 다 적중시켰어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바로 논술형 3번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1등급을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법 난이도가 있고요. 시험 시간에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맞추기 상당히 힘든 문제였을 겁니다. 자, 구간이 정확히 주어져 있고요. 함수는 모르는 형태입니다. 단 특징이 있다면
완전 제곱 플러스 상수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거기서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적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티어 블루의 122번 문제에서 자, 어떤가요? 구간 정확히 주어져 있죠. 이차함수 형태 보십시오. 자, 완전 제곱 더하기 상수 형태예요. 여기도 완전 제곱 더하기 상수 형태입니다. 심지어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앞에 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 정도인데 이걸 적중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창고에서 사랑하는 문제, 그렇죠? 인창고 필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아까 살펴봤던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어땠나요? 자, 이 구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를 정확히 주고 따지는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구간이 정확한 상태에서 함수를 모를 때, 이럴 때 따지는 문제까지 이 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2번이나 출제를 했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 2023년도에도 똑같이 인창고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다? 바로 인창고 필수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동생들이나 자, 내년에 1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 인창고에서 꼭 이렇게 이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들을 갖고선 총평 및 학습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은 자, 기존 출제 경향 그대로 유지했고요. 극상 난이도는 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의 문제들이 대부분들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숙한 유형들이 중상 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익숙한 유형의 문제는 단순히 풀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화 문제까지 심도 있게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각 단원 균등하게 출제가 됐고 고난이도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항대식과 나머정의사 한 문항, 이차함수 세 문항, 복소수 두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단원에 대한 학습이 많이 필요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자,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기말을 준비할 때 본인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게끔 또는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이고 과거 기출문제가 일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인창고 기출문제를 전년도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같이 학습해보는 그런 연습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떤 학습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익숙한 유형은 반복 숙달해서 문제풀이의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아마도 이번 시험 치르면서 학생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모자랐을 거예요. 자, 익숙한 유형에 대해서 반복 연습을 하면서 최적의 풀이를 기억해서 좀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어려운 문제 푸는데 오히려 거꾸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단원이 균등하게 출제되는 편이므로 특정 단원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단원을 후벼판다든지 이런 식의 공부보다는 골고루 모든 단원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식의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한 시험 보는 게 아직 고등학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에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실전 모의고사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면서 시험 보는 기술, 스킬들을 익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1, 2차 부등식 부분은 심화 문제가 출제될 것이 분명하죠. 여기서 어려운 게 다 나올 겁니다, 대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 유형뿐만이 아니라 개념 위주의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경우의 수와 순혈조합 단원, 요 단원은요, 자, 공부법이 뻔합니다. 자,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많은 경험치를 쌓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전략에서 알아봤는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자, 저거 말이 쉽지. 저걸 어떻게 다 준비해? 너무 속된 말로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저희 9집에라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집에서 준비한 내신 대비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평가 클리닉을 통해서 평상시에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요. 포커스원부터 시작해서 9집의 1티어 교재까지, 이게 메인 교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자주 나오는 유형들, 그 다음에 변별력 문제들에 대한 심화 학습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책 모의고사, 아까 여기서 2문제나 적중을 시켰죠. 특히 그것도 변별력 문제였습니다. 이 파이널 책 모의고사까지 해서 내신을 완벽 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탄탄한 교재와 타임라인을 구성해 놨습니다. 여러분, 구지입에 함께라면 분명히 기말고사 때도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하기 많이 힘들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구지입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함께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점수, 우리가 목표로 했던 실력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함께 힘써 보도록 합시다.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구지배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